당신도 비밀이 있고 모두가 비밀을 감추고 있죠. 30초 상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프라 윈프리가 감추고 싶어 했던 10가지 어두운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 마우이 펀드 스캔들. 자신의 토크숍에서 자동차를 상품으로 주는 것으로 유명해진 여성이 전 세계에서 외면받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오프라 윈프리는 드웨인 존슨과 함께 백만장자의 딱 한 가지 규칙을 깨뜨림으로써 자신의 경력을 끝장내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말라는 규칙이죠. 지난주 오프라 윈프리와 더록은 마우이 산불의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기금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마우이의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은 1,000만 달러를 기본금으로 순조롭게 시작되었는데요. 이 1,000만 달러는 오프라 윈프리와 드웨인 존슨이 함께 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프라 윈프리만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미움을 사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아마 오프라 윈프리의 순자산이 28억 정도 되기 때문이겠죠. 28억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 챙기기도 빠듯한데 그런 노동자 계급 사람들에게 오프라 윈프리가 자선 사업까지 요구할 정도로 뻔뻔하다는 사실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함께 분노했습니다. 더록과 오프라는 기금이 시작될 수 있도록 각각 500만 달러씩을 기부했는데요. 그거 아세요? 오프라 윈프리에게 500만 달러는 우리들에게 500달러나 마찬가지예요. 큰 돈이긴 하지만 그녀에게는 보잘것없는 액수라는 말이죠. 오프라는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넷상의 이 모든 분노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일과 마우이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대신 자신이 몇 푼 요구했다는 데에 화를 낸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오프라가 기금에 더 많은 돈을 기부할지 명확히 밝힌 바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네요. 9위. 말 많은 믿음. 오프라는 소위 의학 전문가부터 심리학자, 셀러브리티까지 여러 명의 논쟁거리가 될 만한 사람들을 자신의 쇼에 초대해왔습니다. TV에 나올 만하다면 오프라에게는 괜찮은 것이죠. 오프라가 수잔 서머스와 인터뷰를 했을 때 수많은 반발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수잔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어려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뷰티 팁을 공유하기 위해 토크쇼에 나왔는데요. 수잔은 자신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방법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쪽 팔에는 에스트로겐을, 다른 쪽 팔에는 프로게스테론을 바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이란 스테로이드를 좀 더 멋지게 부르는 단어죠. 그녀는 또한 하루에 60개의 보충제와 비타민제를 먹으며 아침에 40개, 잠들기 전 20개를 먹는다고도 했는데요. 논쟁이 거세어진 것은 그녀가 자신을 건강 전문가이자 소위 자기계발서의 작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의사가 아니었죠. 의사들은 오프라를 맹렬하게 비난하며 이렇게 극단적인 호르몬요법은 오히려 여러 질병과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암 같은 건 말이죠. 수잔은 자신이 특별히 만든 FDA, 무허가 생동일성 제품들이 자연에서 유래한 것이고 안전하며 사실상 약국에서 살 수 있는 평범한 합성 호르몬제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프라는 수잔의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수잔의 주장을 청중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최선을 다하죠. 심지어는 스스로도 멋진 기분을 느끼기 위해 수잔의 방법을 쓴다고까지 했습니다. 8위. 공짜 자동차. 오프라의 유행어를 누가 잊을 수 있겠어요. 당신도 차를 얻고 모두가 차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그녀의 시리즈에서 역사적인 순간이고 몇 번이나 패러디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패러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히 재미있는 것만큼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TV에서 뭔가를 준다면 거기엔 늘 뭔가 꿍꿍이가 있죠. 오프라 쇼의 관중들에게 그 꿍꿍이란 바로 그들이 새로 얻게 된 차를 끌고 나가려면 먼저 세금으로 7,000달러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프라 스튜디오에서 판매세와 자동차 등록비를 대주기는 했지만 관중들은 7,000달러를 내고 차를 받거나 그 대신 그냥 돈을 받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쇼 양명 높은 특징은 11명의 오프라의 말에 따르면 차를 정말 필요로 했던 선생님들이 관중들과 함께 열쇠가 담긴 카메라 위에 박수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오프라는 그 열쇠가 그들의 새 차 열쇠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에는 꿍꿍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너그러운 것으로 알려진 사람임에도 공짜라는 말이 오프라에게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7위. 스테드먼과 결코 결혼하지 않을 오프라. 오프라와 그녀의 파트너인 스테드먼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결혼을 하지는 않았죠. 스테드먼은 그 이유에 대해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지만 오프라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바 있는데요. 오프라의 말에 따르면 그녀에게 있어서 결혼을 한다는 건 자신의 삶을 살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일궈낸 모든 것들이 위험에 처한다는 뜻이라고 하면서요. 마치 그가 그녀의 경력에 있어 일종의 기생충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논리에서 이상한 부분은 그녀가 방송에서 스테드먼이 가능한 빨리 자신에게 프로포즈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들의 관계는 몇 년간의 루머나 추측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프라와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토크쇼에서 4년간 일하는 동안 스테드먼과는 전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프라는 그저 스스로를 자신의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로 포장하고 싶은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스테드먼의 집은 오프라와 떨어져 있고 한 5분의 1 크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유키, 앤디의 할리우드에서 비밀 유지 계약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마블은 누군가 대중들에게 대사 한마디라도 흘렸다간 누군가를 보내서 그 사람을 글자 그대로 끌고 나갈 거예요. 키티 켈리의 오프라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책에서 그녀는 동료들과 게스트들이 매번 서명하는 비밀 유지 계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비밀 유지 계약을 하는데요. 톰 크루즈부터 톰 크루즈의 머핀을 만드는 사람까지 전부 다요.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강제로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전 직원 중 하나인 엘리자베스 코디는 오프라와 일했던 시기에 관련된 책을 쓰려고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금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사인한 계약에 여전히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 유지 계약은 단순히 쇼의 비밀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만은 아닙니다. 오프라의 모든 비밀들을 지키기 위함이죠. 엘리자베스의 말에 따르면 오프라의 삶에 연관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오프라가 부드럽고 다정한 캐릭터를 구축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게 분명해 보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서류에 사인한 후 자신이 오프라의 손아귀에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2010년 오프라와 그녀의 회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이 있었는데요. 유니커스 퍼포먼스 트레이닝에서 자신들이 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녀의 이름이나 쇼의 웹사이트를 가지고 광고를 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죠. 5위. 디바. 방송에서 오프라는 무척이나 상냥한 여성으로 묘사되지만 그녀의 양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오프라에게는 몇 년간 팬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바라의 말에 따르면 오프라는 당신이 살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통제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남편이 방문하려고 할 때 오프라가 자신의 집에 머물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사비로 호텔에 묵겠다는 것이죠. 바바라는 또한 오프라가 자신의 스텝에 관한 일이라면 쉽게 화를 내며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일로도 여기저기서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프라가 백만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바바라를 방문했을 때 바바라는 오프라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고 합니다. 오프라는 이걸 싫어했던 게 분명합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양어머니의 집에 머물렀을 때 오프라는 침대의 시트가 극세사가 아니고 샤워 타올이 너무 작다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그 부분은 저도 용서할 수 있어요. 엄청 큰 타올 써보신 적 있나요? 저 절대 그 전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거든요. 오프라는 수십억 달러의 돈이 있고 말 그대로 자신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하니 그녀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가족들이 짐이라고 느끼게끔 하는 것인 것 같네요. 사유, 채식주의 클렌저. 이번 내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오프라 윈프리 쇼가 한 번도 유해한 근무 환경이었던 적이 없다는 겁니다. 쇼를 운영하면서 오프라는 강한 여성이었고 자신의 쇼를 위해 여러 가지를 지지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녀가 두 배로 신경을 쓴 것은 동물권이었습니다. 피터와 같은 단체들은 오프라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특히 그녀가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의 스태프들에게 21일짜리 채식주의 클리닝을 하라고 했을 때 더욱 그러했죠. 클리닝 자체는 선택적인 것이었지만 한 번 사인을 하면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21일간 채식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해고당하는 것이었죠. 일찍 포기하는 데 대한 페널티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클리닝 과정에 참석한 직원의 말에 따르면 오프라가 너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감히 물러설 생각을 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오프라는 카메라 뒤에서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가 베이컨을 먹다 들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는 상상에 맡길 뿐이죠. 3위. 영적 믿음. 이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을 믿거나 그런 사람이라면 알아두세요. 이 내용은 오프라에 관한 것이고 오프라에게만 한정되는 내용이랍니다. 하퍼 바자와의 인터뷰에서 오프라는 자신의 아침 루틴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8시 30분에 다양한 영적 연습과 함께 시작한다고 합니다. 모은 진실들을 읽은 후 그녀는 수피의 가르침을 전하는 볼 오브 사케라는 앱을 실행합니다. 이후 간단한 명상을 하고요.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오프라가 몇 명의 자아 실현 구루를 쇼에 초대하여 그중 한 명인 구루 게리 수코브의 설교에 대해 언급을 했다는 점입니다. 오프라 자신이 어떻게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와 개인적인 용기를 주는 방법, 그리고 일반적인 영적 조언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팬들로부터 반발을 산 후 영적 세계에 너무 깊이 빠져다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잡지의 독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프라가 그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2위, 거친 아이. 몇 년 동안 오프라에 관한 책들이 출간되었고 몇 권은 그녀 스스로 쓴 것이며 몇 권은 다른 사람이 쓴 것인데요. 직접 쓴 책에서 오프라는 자신이 어릴 적에 다루기 쉬운 아이는 결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렸을 때 오프라는 어머니의 지갑에서 도둑질을 한 것을 들킨 후 아버지 번호 애플과 함께 살도록 보내졌는데요. 자선 사업과 상냥함으로 TV에 알려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삶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리스트에서 앞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오프라의 양어머니는 그녀의 집에 머무를 수 없었고 오프라는 아주 통제적인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프라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서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프라의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통제할 수 없었고 감사할 줄 모르며 어머니의 지갑에서 도둑질을 한 후에는 좀 미친 것 같아 보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1위, 그녀의 친구 필, 의사. 오프라는 많은 꿈과 희망들이 TV 생중계로 짓밟히는 것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토크쇼 셀러브리티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즉 건강 전문가인 닥터 오즈와 인생 코치인 닥터 필을 말하는데요. 닥터 필이 자신만의 쇼를 갖게 되기 전에 오프라는 그와 그의 법정 컨설팅 회사에게 법정에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프라를 만나기 전에 필은 TV에 나오는 데에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오프라가 그에게 빛을 보여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이죠. 필의 말에 따르면 오프라가 그에게 쇼의 힘을 알려주었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알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필은 개인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신의 쇼에 불러들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TV에 내보내기엔 딱 좋죠. 캐치미 아웃사이드, 소녀를 기억하시나요? 닥터 필은 그녀를 유명한 부자로 만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논쟁이 있는 것이 비단 필의 일만은 아닙니다. 오프라의 또 다른 후배인 닥터 오즈 역시 꽤 거친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의 쇼는 매주 소위 전문가를 데리고 약과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 쇼를 참 좋아하셨어요. 오프라는 이 두 사람 모두와 파트너였는데 이 말은 그들의 쇼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든 그녀가 약간의 트러블에 휘말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프라는 자신이 이 프로그램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리고 싶어하지 않지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를 진행했고 쇼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영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아마 꽤 많은 것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오프라가 숨기고 싶어하는 어두운 비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놓친 것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셀러브리티 컨텐츠를 원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30초 상식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